합격자 발표할 때가 이제 또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근데 이제 또 합격 발표 기다리면서 이런 동영상 보시면 조금 바로 이제 합격하시고 나서 이제 움직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영상 찍으려고 하고요. 쫄깃쫄깃하지. 쫄깃쫄깃하지. 아직도 내가 종교가 없었는데 그 마지막 주에는 종교를 가졌어. 그 성당에 가가지고 막. 난 원래 종교가 있고 가라였는데 네. 합격하던 해에는 발표하기 전에 계속 진심으로 믿게 됐어? 나 부흥회도 가고 형 알겠지만 네. 나 매일 새벽 기도를 갔다 왔어. 하여간 다수한테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알고 준비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합격하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일정을 잡아서 움직여야 되는지 뭐 개략적인 스케줄이나 일정 같은 거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내 경험에 비춰보면 사실 최명근 평가사님하고 나하고가 거의 지금 시스템의 거의 최초 그쵸? 집체 교육을 받기 시작한 첫 기수니까. 네. 그러니까 그 나는 이제 그냥 놀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러고서 밖에다가 놀다가 이제 이분들은 그럼 그냥 노는 아니 그 합격자 발표 난 날 그냥 놀아도 되는 줄 알았어. 이제 합격했으니까. 그리고 놀아서 사람들 만나고 막 평가사들 만나고 이러고 놀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움직여 버려가지고. 그 진짜 그랬어. 그래서 내가 급하게 자소서 쓰고 막 이러면서 맞아요. 막 했더니 안 그래도 나이도 많고 이러니까 갈 데가 없어진 거야 한순간에. 그날 날밤 샜어요. 자소 쓰니. 그러니까 합격한 날. 한순간에 확 내가 갑자기 합격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나는 실업자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맞아. 그래가지고 와, 내가 그래서 5월에 들어갔잖아. 5월에 들어갔어? 법인은? 법인에서 그것도 심지어 내가 후기 전기도 아니고 후기도 어떻게 들어갔냐면 후기 뭐 수십이 들어갔나? 아니야 회사에서 전화 왔어. 하나에서 과장님 한 분이 전화 와가지고 면접 이력서 좀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넣었지. 그랬더니 갔더니 나 혼자 있는 거야. 그래서 된 거야 나 혼자. 그래서 뭐 물론 계속 리크루트는 있는데 좀 수험생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좀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24일 자정쯤에 발표가 되니까 요즘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자관보 전자관보로 나오니까 24일 딱 막 엄마한테 전화하고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사랑한다 뭐 이러지 말고 그건 하고 빨리 하고 10분 안에 끝내고 울어야 돼. 잠깐 울고 그다음에 뭐 잠깐만 좀 기쁨을 만끽하고 나는 오히려 그 시간대 좀 자소서들을 좀 썼으면 좋겠어. 어차피 잠 안 오니까 잠 안 와. 흥분돼서 잠 안 와. 그러니까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12시에 발표하고 엄마 아빠 전화하고 자소서를 바로 쓴다. 상황이 말이 맞는 게 내가 전날 밤을 샜는데 난 9시에 발표했거든. 그랬더니 그날 저녁까지 피곤한데 내가 잠을 참은 게 아니고 잠이 안 와. 그냥 흥분돼서. 흥분이 너무 돼가지고 그리고 그때 막 합격하고 나면 협회에서 문자가 오는데 너무 막 그걸 볼 때마다 내가 막 그 울컥하는 그게 막 생겨. 그러니까 나랑 전화 울었다. 얘가 울어서 나 놀랬다. 누가 우는 거야? 둘 다 울 거야. 자, 그만 얘기해. 자, 근데 나는 추천하고 싶은 건 24일 날 이력서랑 자소서 좀 쓰고 그리고 우리 또 사진 찍는 거를 하니까 다음날 뭐 바로 25일날 이제 발표 나면 이렇게 축하연 우리가 2시부터 하니까 4시부터 하니까 왔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학원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진 못하겠지만 우리가 뭐 거의 평가사분들만 100명 정도 저번에 왔었잖아. 그러니까 사실 뭐 리크루트가 되고 이런 게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오픈이 돼야지 한 번이라도 내가 면접을 더 볼 수가 있어. 사실은 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일단 25일날 축하연은 나는 뭐 강제하진 않지만 이유가 있으니까 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 마통 뚫으러 가는 거면 우리가 그 기획을 짜지도 않았고 사실 안타깝지 좀. 나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솔직히 뭐 합격한 사람들은 알 거야. 지금 수습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줬는지도 본인들도 알 거야. 그러니까 난 좀 그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6일 날은 협회에서 이제 저녁에 2시인가? 2시였나? 아니요, 저녁이다. 저녁. 저녁에 축하연하고, 그 다음에 뭐 대형 면접, 대형 법인 면접이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바로. 네, 그러니까 뭐 날짜는 아마 공고가 될 텐데, 뭐 대형 면접, 대형 법인에서 면접을 좀 보게 되는데, 뭐 어차피 합격하면은 또 그것도 궁금할 거는 같아. 뭐 대형 법인이 있고 소형 법인이 있고, 뭐 중소형 법인이 있는데 어디를 가느냐, 뭐 이것도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은 시작은 뭐 기득권 어쩌고 얘기하시지만, 근데 나는 대형 법인에서 하는 게 좀 시작은 그 이후에 본인이 하고 싶은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특화된 어떤 중소형 법인에 들어가는 거 생각하지만, 나 절대로 페이나 이런 거에선 차이는 없다고 봐.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대형에서 시작해서 좀 본인이 여러 가지를 처리해보고, 뭐 수주도 해보고, 이러면서 좀 알아가는 게 나는 좀 더 맞지 않나. 그러니까 대형 위주의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는 게 나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래서 스케줄은 뭐 25일 0시부터 발표가 나는 순간부터 스케줄은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신분이 달라지시고, 아니, 실업자가 아닌 이제 어떤 이제 합격자, 합격자. 아니, 이제 실업자지. 그치. 이제 실업자. 경제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게 그렇지, 되니까. 그렇지. 그 전에 실망 노동자. 그런 거였고, 바로 이제 실업자 된 거야. 이제 이러니까 그때부터 스케줄이 시작되니까. 실망 노동자 멋있네. 멋있다. 실망 노동자. 그러니까 일단 취업이 원하는 법인에 뭐 되면 사실 취업이 되는 순간부터는 조금은 쉽게 좀 쉬어도 돼요. 그때부터. 근데 뭐 원하는 법인은 못 가고 오라는 법인에 가는 거야. 왜냐하면 정보가 없기 때문이야. 원래는 또 이제 대형 법인들이 뭐 9월 30일인지 10월 1일인지 하루에 다 면접을 보거든. 한 번에? 한 번에. 지금 뭐 오전 오후로 나눠볼 수는 있어. 네. 근데 이제 중복 지원을 좀 방지하고 뭐 이렇게 과도한 그런 것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네. 한 건데, 근데 뭐 면접 일정을 오전에 잡는 법인도 있고 네. 오후에 잡는 법인도 있으니까 시간 조정이 되면 뭐 한 2개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죠. 하루에 그날만 면접을 보니까. 근데 면접을 보통 이제 많이 보는 데는 한 20명, 30명 정도 불러서 네. 한 4-5명 정도 뽑는 게 그게 방법이다. 이제 자소서를 넣고 뭐 소위 말해서 서류가 통과되면 서류가 통과되면 그 자소서 쓰고 나서 그 자소서를 가지고 이제 한 20-30명 부르면 그 중에서 한 4-5명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또 자소서를 좀 잘못 쓰면 아예 불러주지, 면접의 기회도 또 그치. 경우가 많지. 자소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끝나면 시즌이 끝나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뭐 그때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있고, 또 지사들 또 중소법인 또 쭉 계속 그렇지. 있으니까 연수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연수. 어디서 일할지 정해지지 않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죠. 원래 이제 협회 신축했으니까 협회에서 교육을 시작하거든. 옆에서 교육하나요? 협회에서 1, 2월 달에 협회에서 5분 걸리네? 열리랑? 밥 존나 많이 사줘야겠네. 나는 뭐 아닌 거야. 야, 멀어서 다행이다. 그래서 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물어가면서. 네. 그러니까 뭐 지사는 뭐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본사는 이력을 기준, 자소서를 기준으로 뽑는 게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사는 인적, 사람을 보고 뽑는 게 많아서 지사는 직접 찾아가야 되고, 본사는 이력을 가지고 그거를 판단하는 툴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본사를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보고 했었기도 하거든. 근데 요즘엔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본사는 그냥 서류, 면접 고르다 가야 되는 거고. 딱 시스템으로 딱 돼 있고. 지사는 내가 알기로는 대구하고 부산은 그 전년 합격생들이 연락을 그렇지. 줘서 한꺼번에 같이 이제 이렇게 맞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가서 법인별로 다 쫙 돌면서 인사하고 밥 먹고 뭐 그런 기회가 있을 거니까 지사에 가는 사람들은 또 그런 시스템이 좀. 그 다음에 경기권 지사분들은 지사를 가고 싶으면 실제로 발로 가서 꼭 항상 만나봐야 될 사람은 지사장님을 만나는 별 의미는 없어. 총무이사님을 항상 만나야 돼. 인사권자는 총무이사니까. 전화를 해서 총무이사님 계시냐? 내가 지금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력서 들고 와서 직접 만나 뵙고,
좋은 돈 생각. 드리고. 근데 우리 좋네요. 때문에 이제 지사들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왜요? 야, 편집. 편집.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원서를 딱 21개인가 썼거든요. 저는 이제 자기 경험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갖고 어. 저는 이제 21군데 20군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근데 하여튼간 2자라는 숫자가 보일 만큼 원서를 집어넣긴 했었어요. 근데 대형법인 13개 본사는 일단 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그 연고지가 경기도 부천이었기 때문에 그 경기도 부천을 커버할 수 있는 권역에 있는 지사들이 경인지사였었어요. 그래서 경인지사 뭐 아름아름 알고 있었던데 아름아름이 거기 계신 구성원을 안다라기보다는 그 지사가 뭐 인천광역시 어디에 있다 이 정도 그거를 가지고 경인지사도 넣었었고 혹시 몰라가지고 무서우니까 실업자가 되면 안 되니까 경기지사 쪽도 넣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합격자 필요연하고 발표한 날 합격자 필요연을 하잖아요, 보통 학원에서 그거 갔다가 그 다음 날 바로 저는 지사부터 그 면접을 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대형법인 면접이 이제 제일 처음에 제일 먼저 했었던 데가 지금 이제 있는 법인이어서 거기를 보고 이제 딴 법인 면접보러 갔었지. 가고 있는데 올림픽대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안 갔죠.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야? 네. 한 가지 팁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어쨌든 나를 처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서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서류에 이제 사진을 요구하는 법인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법인도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진을 찍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짓스러울 정도의 보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너 네 사진 좀 거짓스럽던데. 네, 맞아요. 7만원짜리인데. 되게 막 있잖아. 네. 얘 인상 되게 좋아. 네. 그게 이제, 이 입꼬리가, 명물로가 있어. 왜냐면 그 입꼬리의 높낮이까지 다 보정을 한 거예요. 와. 그게 깜짝 그래서. 놀랐어. 카톡으로 보내봐. 근데 그 양복 색깔도 잘해야 되는 게 네. 검은색 안 돼. 아,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양복은 일단은. 면접. 네. 그러니까 오해만 되는 게 합격자 축하회 학원에서 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드레스 코드는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협회나 이런 것들도 너무 이렇게 가장 무난한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은갈치. 양복은 색상 자체는 네이비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 네이비 쪽 양복을 입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광택감이 심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뺀질뺀질해져 보이기 때문에 진 네이비를 입으시는 게 맞고 당연히 안에는 화이트 셔츠를 입으셔야 되고요. 그 셔츠도 카라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라거나 아니면 너무 뾰족하게 너무 길게 내려왔다거나 아니면 너무 짧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 안 좋고 보통 이제 양복을 파는 양복점에 가셔서 그냥 가장 보편적인 레귤러 카라 형태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줄 거예요. 그리고 와이셔츠가 너무 두꺼워도 사람이 답답해 보일 수가 있고요. 또 너무 얇으면 사람이 가벼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광택이 너무 나서도 안 돼요, 와이셔츠가. 그리고 혹시라도 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승현이 형이나 나나 그 양복 잘 안 입고 양복 입어도 막 되게 짧게 입고 막 그렇잖아. 네네네. 뭐 원버튼, 투버튼이 기본적인 건데 네. 더 풀시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 아, 더블 버튼이요? 더블 버튼. 네. 그거는 취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돼요. 우리는 사실은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니는 건데 그런 것을 막 한껏 멋을 내가지고. 그렇죠. 멋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보편적인 게 멋있는 거예요. 그 역하지 않은 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인이 다 법인 생활을 해봐도 알겠지만 굉장히 좀 보수적이야.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보수적이니까 오히려 난 신입사원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거기서 주는 옷을 그냥 입고 오는 게 제일 효과적일 수도 있어. 그리고 오히려 또 감정평가 업계는 아저씨 같은 사람을 좋아해. 오히려. 그치. 저런 애들 보면 세련됐는데. 여기에요. 여기에요. 요새 그러니까 그게 속지 말아야 될 게 요새 트렌드가 이래요. 이러면서 막 양말에 막 빨간색 신고 이러고 들어오면 끝장나는 거야. 자,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구두를 이상한 거 신지 말아라. 제발 좀. 포즈. 무슨 뭐 슬리본 이런 거? 슬리본. 굉장히 경박스러워 보인다. 진짜 사람이. 있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두는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 앵글 부츠. 컴백 부츠 뭐 이런 거? 겨울이 아니 겨울 아닌데? 야, 이씨. 검정색 구두나 아니면은 진 갈색. 브라운 구두를 갈색. 신으시되 진 브라운 구두를 신을 거면 벨트도 똑같은 색으로 맞춰서 해주세요. 검정색 벨트를 하면 근데 그거 가지고 어차피 사셔야 돼. 다 집에 야, 있는 네. 거 입고 갈 거야. 나 붙었는데 지금? 야, 근데 원래
그거는 패션의 기본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거를 어긋나는 역행하는 게 쟤는 패션을 모르니까 뽑아도 되겠다 이럴 수 있어. 오케이. 그리고 구두 색깔과 양말 색깔을 맞춰라. 좀 제발. 안 되면 바지 색깔이랑 맞춰도 되고. 그리고 구두를 제발 닦아서 신어라. 구두를. 그렇다고 구두방에서 완전히 무슨 그 말년병장 제대하는 것처럼 불광 다 좀 안 된다. 이게 좀 안 된다, 이거 쓸데없이 키높이 뭐 이런 거, 뭐 헤어스타일 뭐 왁스가 떡져 있다라거나 이런 거 안 된다. 그리고 좀 우리가 다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 우리들도 이렇고 면접관들도 이러실 거야. 이런 맞아요. 마인드만 맞아요. 갖고 있으니까 맞아요. 여자분들의 패션에 대해서는 잘 몰라. 맞아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여자분들도 좀 많이 짧아 보이거나 아니면 스타킹이 너무 화려하거나 구두 색상도 너무 이렇게 그치. 밝고 빨갛고 뭐 이런 것들 포인트 준다고 패션을 포인트 주듯이 그냥 뭐 그런 보편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정갈한 정장, 뭐 바지 정장이 됐든 뭐 치마 정장이 됐든 거기다가 하얀색 블라우스 정도 입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요. 근데 분위기상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 일본 애들 초년생 애들 입는 옷들이 있어. 그게 뭔가요? 그게 약간 정말로 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딱 떨어지는 그 투피스로 된 여자들 네, 여자들 투피스 많이 치마 이렇게 정장, 치마. 남색으로 된 거 있고 네네네. 딱 고조 이런 거를 우리가 정해줄 필요는 없는데 그냥 그렇게 정갈하게만 딱 오면 네네. 내가 보기에는 네. 뭐 문제는 없고 네. 그다음에 축하연이나 이런 데는 그냥 편하게 오셔도 돼요. 네. 네, 편하게 막 모자 쓰고 이러지만 않고 그냥 반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 막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막 그 오히려 정장으로 입고 오면 좀 왜냐면 우리들이 정장 치는 치는 게 아니라 묻혀 평가사들이 다 오니까 평가사들하고 저 사람이 평가사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맞아. 저 사람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작년에 합격했나 올해 합격해서 왔나 이거를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그치. 많이들 평가사분들이 오시니까 오히려 그냥 우리 축하연 올 때는 그냥 청바지에 그냥 단정하게 운동화 신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멋을 부릴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너무 빠져 보이거나 지저분해 보일 필요도 그치, 없다. 그냥 정갈하면 그 수준에서 다 그럼 된다. 이력서 이런 건 얘는 같은 건 어떻게 썼어? 이력서는 아니 이력서야 못 쓰고 자소서는 자소서는요. 저는 이제 그 유료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기업에서 받는 자소서 형식별로 저는 이제 사회 경험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구인구직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이제 검색을 해보면 원하는 유형의 어떤 자소서의 형태들이라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3-4가지 형태 정도를 유료 사이트에서 돈을 주고 이제 다운받아서 그거를 다 읽었죠. 다 읽고 나서 목차를 잡았죠. 이제 어떤 내용들을 써야 되겠다. 이론 답안 쓰듯이 써요. 네, 맞아요. 네, 딱딱 끊어서 근데 너무 길지 않게 하나의 내용이 그렇다고 너무 짧으면 또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밤을 새서 이제 그거를 가안을 만드는 다음에 다시 읽어보고 가안 만들어 본 다음에 다시 읽어보고 이제 했죠. 그러니까 조금 어필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보이되 경박스럽거나 너무 튀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의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조직 생활에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 어떤 진중함도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좀 많이 쉽지 않더라고.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참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 거. 돈을 주고 사서. 그럼 저는. 중요한 뭐 자소서. 자소서도 물론 그 포맷도 중요하고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했느냐, 얼마나 깔끔하게 했느냐,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필하는 거거든. 그렇죠. 내가 PPT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뽑아냈느냐, 아니면 뭐 그냥 단순히 한글로 했느냐, 이런 형식도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사실 내용도 법인이나 감정평가 법인에서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맞아. 네,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는 사람들은 없어.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제일 좋은 게 금융권 아는 사람들, 뭐 이런 인맥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인맥으로 어필하셔야 돼. 근데 대신에 자소서에는 그걸 쓰되 면접에서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그렇죠. 네, 맞아요. 내가 누구를 알고 근데 잘난 왜냐면 척하면 되지. 잘난 척이든 근데 포인트가 안 맞아 버리면 거기서 네가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잘난 척도 아니에요. 잘난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를 잘난 척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소서 안에 쓰는 내용은 나이가 드신 분들, 특히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하겠다.
그냥 순수하게 열심히 하겠다. 맞아요. 나 엑셀 되게 잘하고 맞아요. 이 엑셀 같은 거는 이력서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 내가 컴퓨터 능력 이런 거를 좋다. 체크하는 부분이 있을 거야, 아마. 좋다 이러고 뭐 진짜 뭐든지 열심히 하겠다라고 나는 배워 나가서 최고의 평가사 되겠다 이렇게 쓰면 돼. 요즘에 지금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나는 이력서를 자소서 많이 봤잖아. 보고 했는데 첫 번째 안 써야 될 거는 원래 이제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문항이 정해진 회사가 있고 네. 자유 형식으로 쓰는 맞아요. 네, 맞아요. 자유 형식은 뭐 크게 뭐 중장 얘기하더라도 네. 물어보고 딱 물으면 주는 데가 있거든. 네, 맞아요. 뭐 자기의 어떤 성장 배경, 맞아요. 그다음에 뭐 입사 동기, 네, 맞아요. 장래 맞아요. 포부 이렇게 크게 맞아요. 물어보거든. 네, 맞아요. 근데 일단 성장 배경 뭐 너무 루틴한 뭐 자해하신 어머니와 뭐 엄격하신 아버지 그런 거 쓰면 안 되고 그런 거 쓰면 안 되고. 아버지는 엄격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되려 자기의 어떤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슈 같은 것들 내가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지리산 종주를 했다 뭐 이런 난 그런 끈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쓰는 게 맞고 그다음에 뭐 입사 동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내가 뭐 이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너무 이런 거 나는 딱 여기 맞다 이런 거보다는 좀 그 법인별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인재상들이 있어.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인재상들이 있어. 맞아요. 그런 걸 좀 보고 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맞아요. 좀 그 법인의 사훈이라든지 이런 것들 강조하는 것들이거든, 사훈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법인을 맡고 안에서 지원했다. 그러니까 너무 건방질 필요도 없는데 너무 저자세로 갈 필요도 나는 없다라고 생각을 그건 해요. 맞아. 네. 그리고 뭐 장래 포부 뭐 정비 사업의 전문가가 되겠다. 그런 건 아니야. 네. 그런 건 아니야. 그거는 내가 뭐 제1인자가 되겠다. 뭐 이런 건 아닌 거야. 지금이니까 우리가 막 그거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그때 그 생각 못 할 수 있거든. 진짜 쓰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 그것도 인명하고 연결해서 쓰고 싶어. 그러니까 뭐 누가 조합장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쓰고 싶을 수 있어. 진짜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근데 지금이니까 우리가 막 이러는 거지. 맞아요. 그때는 몰라. 네. 그리고 이제 자유 형식 같은 법인들을 보면 이렇게 건축가 출신이나 이런 애들은 포트폴리오 같이 막 그렇게 화려한 애들도 있어. 막 또 이렇게 건축가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막 자기가 했던 그런 아니면 이제 자기 회사에서 했었던 그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은 괜찮다. 자유 형식이니까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되려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약간 좀 후졌어 사실 자소서가. 후졌어요. 그래서 되려 있잖아. 요즘에 나는 이제 그런 보면 요즘에 그 네가 말했던 사이트에서 하는 거 보면 요즘에 이야기하는 그 대기업들의 어떤 패턴들이 있어. 너무 튀지 않고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을 봐야 된다. 자유 형식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이 주어진 경우에 이력서도 보고 또 그 검색하다 보면 어디 회사는 굉장히 공격적인 이력서를 원한다 혹은 이런 게 나오거든. 그럼 그 회사 것도 한번 보는 거야. 공격적인 범위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 형식은 어쨌든 뭐 디자인도 좀 신경 써야 돼. 맞아. 편집 맞아. 디자인, 편집 디자인도 좀 보여주는 거거든. 줄간격 안 맞고 자간 장평 안 맞으면 보기도 싫어요. 문서라는 게 그래요. 내가 보기엔. 그리고 약간 디자인도 좀 들어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은 아까처럼 인맥 이런 거 좀 강조하고 그치. 자기의 경험. 네. 그다음에 젊은 사람은 아까 상황이가 말한 정도. 그다음에 진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로 13개 법인, 대형 법인의 이력서를 다 만든단 말이야. 왔어. 나도 왔어 지금. 내가 근데 내가 그랬거든. 진짜 조심해야 될 내가 거는 그랬거든. 꼭 기억하세요. 컨트롤 F로 확인을 해. 그렇지. 대형 법인 이름을 내가 제일에다 듣는데 하나 넣고 하나 법인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읽다 보면은 진짜 그건 진짜 예의가 아니야. 내가 한번 그랬어요. 나도. 그러니까 이게 교차가 되니까 항상 13개 또를 똑같이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항상 법인명 그러나 웬만하면 이름을 안 넣었으면 좋겠어. 그냥 무슨 하나법인에서 아니 제일법인에서 최고가 되겠습니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 더 최악이 그거야. 법인 모양 안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법인에서 양식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거기에 A 법인이라고 써 있어. 그걸 B 법인에나 보내는 그러니까 거야. 그렇게 되네. 그런 경우가 있어. 야, 근데 다 니네들은 없잖아. 있다니까. 난 있어. 나 있어. 난 실제로 가서 존나 욕 먹었어. 아니 난 그런 거 접수해서 메일 쭉 올라오는 거
보면 꽤 있어. 생각보다 많아. 꽤 있어.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이미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광탈이야. 내가 막 바로 막 이렇게 뭔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막 생각 없이 막 보낸다. 태호는 그때 어떻게 썼어? 그냥 대충 썼지 그냥. 대충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좀 그랬어. 대충 이렇게 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사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진짜 주의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할 때 그 한 자기가 썼으면은 친구나 친한 사람 봐줄 수 있는 사람이면 한번 좋죠. 맞아. 뭐 한번 하고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마치고 바로 읽으면은 자기 글을 못 찾아요. 맞아요. 30분이나 1시간 뒤에 맞아요. 한번 다시 보면은 분명히 못할잖아. 뭐 실수하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리고 이건 이야기는 좀 그렇긴 한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력 썼을 때 팁이 하나 있어. 이력 썼을 때 그 이력란에 그러니까 뭐 인턴이라도 아니면 짧은 알바라도 네네네. 썼으면 이런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정식 뭐 정규직이라고 쓰면 안 되지만 그 인턴 뭐 알바 이렇게 이렇게 쓰더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런 건 이력란에 써두는 게 좀 맞아. 그러네요. 너무 공란으로 줘도 맞아요. 학생이라고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경험이 없고 그냥 학생들일 텐데 맞아요. 그래도 뭐 있으면 있으면 일단은 뭐 합격하는 것도 어렵지만 합격을 하고 나서도 해야 될 일들이 당장 마주해야 될 일들이 좀 그래, 많다는 걸 바로 발전하면 바로 이제 입사 준비해야 되고 빠른 데는 10월달에 바로 출근해. 네 맞아요. 근데 좀 이게 자소서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면접도 사실 잘 봐야 돼. 면접도.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사실 어떻게 보면 자소서를 가지고 어트랙션이 오면 그걸로 그래? 이건 좀 길긴 한데 어차피 도움되는 게 길게 갈까 이거? 그냥? 그냥 얘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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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면접의 스킬도 나는 지금 좀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 합격자들이니까. 근데 기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자기 면접을 간다. 물론 이제 면접하기도 힘들어. 자소서를 잘 써야지 가는 거니까. 면접을 갔을 때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소서에 뭘 썼는지는 몇 번 읽어보고 가야 돼.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소서를 베껴서 쓴다거나 그러면 가서 써있는 얘기랑 얘기하는 게 달라. 그러면 그건 정말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줬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그렇잖아. 면접관이 네. 질문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한테 뭘 질문하겠어? 그렇지. 읽어본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야. 술은 얼마나 마셔? 이런 거. 친구는 맞나? 소주 한 2병 마시나? 주량이 어때?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뭐야? 이런 거 물어보는데 실질적인 질문은 자소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뭡니까? 그건 뭡니까? 어딥니까? 어딥니까? 내가 들었어. 김상 평가사님은 18번이 뭐예요? 내가 그때 뭐라 했더라? 열정입니다. 그때 뭐였지? 뭐야 그게? 하여튼 이름이 열정인데 하여튼 다른 걸 얘기하더라고. 누구의 열정이냐 그래서 아니요 혜은이의 열정인데요. 하여튼 막 내고 자소서에 쓰는 걸 읽어보고 거기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거든. 네 맞아요. 그래서 자기 면접 준비의 기본은 자기 자소서를 보고 이런 걸 보고 뭘 물어볼지를 생각해 보는 게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공통적으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게 법인마다 어떤 집행부들의 성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달라. 하지만 맞아요. 공통적인 거는 있어. 너무 꾸며도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면접에서 그 면접에서 너무 루틴한 얘기들. 진짜 뭐 여기에 뼈를 묻겠습니다. 뭐 이런 막 되게 너무 루틴한 그런 판에 박힌 얘기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그 공통적인 건 좀 그냥 그 사람이 인간적인 면을 보고 싶어하는 것도 있거든 사실 면접을 하는 근데 게. 그때 다 판단하지는 못하는데 이게 말하는 속도와 톤도 높낮이자 이것도 되게 중요해. 너무 이렇게 까랑까랑하게 얘기해도 안 좋고 그치. 너무 빨리 얘기하는 것도 안 좋고 그냥 천천히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냥 정확하게 어쨌든 말을 전달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얘기한다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약간 늦게 얘기한다. 여유하고 좀 유머도 필요해. 사실은 막 네. 웃기려고 막 덤빌 필요는 없는데 그냥 그 분위기를 뭐 너무 딱딱하게 가져가지 않는 스킬도 있다. 보고 싶은 건 사실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뭐 보험사 같은 영면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영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법인에서 많이 보는 거는 그런 융화력,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융화가 되고 맞아요.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니까 사실
여유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하면 대부분 면접에서는 사실 뭐 참 어려운 내용들이다, 그죠? 가볍지 않아야 되는데 유머도 있어야 되고. 근데 유머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한데 되게 없으면, 어려워. 없으면 좀 어려운 부분 같긴 한데 맞아요. 근데 물어봤을 때 대답을 처음과 주어와 술에 맞게 처음과 끝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 딴소리 한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끝을 막 얼버무리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멈추면 안 되거든. 그래요. 반찬 얘기하다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뭐 이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만 여기까지 이야기하겠다는 걸 의사를 좀 밝혀주는 것도 방법이긴 해. 혹시 본인이 유능해서 여러 군데에 붙었어. 예를 들어서 제일 하나 다 붙고 했을 때는 빨리 의사결정해 줘야 돼. 본인의 의사결정을 빨리 표시해 주되 상대 법인에 대해서 존중하는 건 필요해. 그건 전화해서 그 대표이사님이나 전화해서 죄송하게 됐다. 하지만 제가 이것과 좀 이런 상황이 돼서 제가 정말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그냥 전화 끊고 막 전화 온다고 안 받고 이것도 그래 안 받는 건 그건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먼저 전화 드려서 내가 더 좋은, 제가 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곳에 좀 먼저 선약이 돼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런 예의, 그런 것도 보여주면, 쟤는 언제든지 옆에서 다시 만나도 다시 데리고 오고 싶은 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예 전화 안 받고는 얘는 뭐냐? 막 약간 이렇게 자리를 잡으니까. 문자로 딴 데 갈게요. 그거 진짜. 카카오톡 되네. 그건 진짜 예의가 아니야. 오래 남으셔. 그것도. 카카오톡. 아니, 마음속에. 근데 또 지나갈 때 있죠. 그건 그렇지. 무슨 새끼, 소새끼 막 얘기하다가 한두 달은 가는 거야. 한달 들어가. 걸리면 안 돼. 한두 달. 눈에 띄면 안 돼. 그냥 많은 분들이 자소서를 쓸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사실 다 붙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또 다 붙을 수 없는 게 시험이니까. 근데 또 이거 합격해도 이것도 되게 냉정하잖아. 13개 법인 중에서 평균 5명만, 5명 좀 많은 거고, 근데 백수 잡아도 65명인데 사실 한 5, 60명 정도밖에 안 돼. 대형 법인. 180명 중에 3분의 1 들어가는 거거든. 지산 또 개별성이 강해서 아예 걸러서 가는 해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는 형이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신경을 써야 돼. 한순간에 다 취업이 돼버려. 한순간에. 진짜 한순간에. 참 신기한 거는 뭣도 모르고 취업을 했는데 나중에 그거를 뒤엎고 다른 데를 옮긴다라는 것 자체가 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가 그때도 우리 기획을 하고 그랬던 게 그거를 미리 알려주고자 했던 게 우리 그렇죠. 취지야. 네, 맞아요. 그래, 솔직히 좀 우리 회사는 뭐 안 뽑아 평가다. 저희는 그런 규모가 있지 않죠. 나 좀 뽑아줘. 그럼 저기 이제 그 취업 시장과 좀 특성이 다른데, 그게 보통 이제 저도 이제 변호사 쪽도 리크루트 해보고 해보면 궁금한 사항들을 오히려 궁금한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 마지막에 활력이냐 물어봐. 근데 그 다른 일반 회사나 아니면 변호사나 아니면 다른 그쪽 직역에서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 제일 궁금해하는 사안 중에 하나가 이제 조건이나 급여나 이런 부분들인데 저기 이제 평가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다 그걸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물어본다든가 출장비는 얼마나 되냐, 출장비가 어떻고 복지가 어떻고 휴가를 잘 쓸 수 있냐 이런 것들은 내가 봤을 때는 물어볼 필요 없는 그런 거 오히려 너무 궁금해도 합격을 하면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고 그거는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맞아. 굳이 내가 거길 나서가지고 맞아. 우리도 그랬거든. 작년인가 했는데 질문하라니까 그런 것만 물어봐.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미지가 좀 안 좋을 수 있어. 그러니까 궁금하더라도 숨기고 왜냐면 그걸 알아야 내가 채용하겠다라는 시장도 있는데 그런 시장은 내가 볼 때 아닌 거 같아. 생활 시장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숨기고 나중에. 진짜 좋은 말이야. 나중에. 근데 지금 네 말을 생각하고서 물어보고 싶어요? 나도 뭐라고 대답을 하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뭐라고 답변을 하는 게 좋을까는 고민이 되네. 고민 되네.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는데 그지? 아니 없습니다. 보통 뭐지 없습니다 하는데 어떤 좋은 질문을 하면 되게 좀 어떻게 면접관한테 되게 좀
아니,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출근하면 될까요? 야, 괜찮다. 야, 유행가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괜찮다. 나 진짜 괜찮다. 그냥 모든 부분에서 다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야, 괜찮다, 근데. 야, 누구든지 처음 쓰는 사람은, 야, 괜찮다. 야, 걔 바로 하이어 되겠는데, 진짜. 아니, 나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냥 뭐, 자기 공부를 이렇게 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뭐, 여기서 좀, 진짜 제가 한번 뿌리를 내려보고 열심히 해보고 싶다. 근데, 뭐, 혹시 언제 출근하면 되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결국은 언제 출근하면 되냐 그 얘기네? 언제부터 출근하면 내일부터 되냐? 되게 내일부터 좋은 출근하면 얘기네요, 되냐? 진짜. 네. 근데 그런 것도 있었어. 면접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한 해한테 되게 질문이 쏟아지는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너무 위축될 필요 없어. 아, 맞아. 걔가 반드시 되진 않아. 맞아, 그건 그래. 약간 미팅 가가지고 분위기 주선한 새끼는 메이드 안 되는 거 있잖아. 약간 웃긴 새끼 메이드 안 되는 거잖아. 아, 맞아. 그거 근데 진짜 중요하더라. 중요해. 맞아. 이거는 뭐 분위기를 너무 주도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질문이 간다고 해서 너무 위축할 필요도 없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다 보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또 내가 계속 뭐 우리가 남자니까 여자 얘기를 못 해서 이랬는데 그게 성차별이 있냐? 그렇진 않아. 내가 보기에는. 아니,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이제 있겠지만. 성차별보다 그건 그러니까. 그 회사마다 그에 뽑고자 하는 리크루팅 그치. 전략이 달라. 맞아, 그치. 어.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제일에서도 작년 기준과 올해 기준이 달라. 뽑고자 하는 기준과. 그러니까 법인별로도 다르고. 그러니까 최대한 면접 기회를 받아보고 그 해에 그 회사에서 뽑고 싶은 인재상하고 맞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뭐 여성이라고 해서 주눅 들고 그치. 힘들어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 나는 생각에 본인이 어필하는데 본인을 받아줄 수 있는 데는 이게 왜냐면 성비는 항상 법인에서도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쫄 필요도 없고 주눅 들 필요도 없고 그냥 가서 자기 어필하고 그냥 최선 다하고 오면 불러주는 데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면접 보면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인가? 사실 인상들이 여성들이 더 좋아. 맞아. 그건 그래. 인상으로 보면. 맞아. 싹싹하시고 다 남자들은 쫄아가지고 사실 막. 벌벌벌 떠는 애들 되게 많아. 야 이거 진짜 많아. 제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많으니까 내가 보기엔 자신감들 갖고서 특히 여자분들도 막 그런 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학교 가고서 막 전화해가지고 울고 막 이런 친구들 많이 봤어. 아니 너무 긴장되고 중간에 말실수를 한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라고 그치. 얘기하고 가는 여유도 좀 필요해. 맞아. 아, 쟤도 대응력이 있구나. 이런 걸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면접 자리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통적으로 어떤 스타일의 면접이 항상 모든 법인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소신 있게 접근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 보면 너무 떠는 애들도, 야, 쟤는 왜 이렇게 떨까? 쟤 좀 뽑아볼까? 이런 친구들도 있어. 이러고 또 되게 순박해 볼 수도 있거든. 그치. 사람이 되게 꾸밈이 없다. 쟤는 그런 결국은 개별성이 너무 커서 인연이지 뭐. 그러니까. 그죠? 아니, 그리고 요새는 또 대학을 아직 졸업 못한 친구들 고민도 많더라고. 근데 법인에서 그런 페이버 정도는 줘. 아니면 뭐. 근데 1년 이상 남고 이런 건 좀 어렵고 그치. 6개월 정도는 어떻게 이야기해서 잘 줘. 아니면 뭐 휴학을 그냥 끝내고 그 다음에 요새는 그런 친구들 많거든. 26기인데 27기랑 같이 수습 들어와서 신혼수습 받고 이런 친구들도 많으니까 그것도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학교 간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기수가 꼬인다고 하지. 소위 말해 그런 건데 그런 걸 상관하지 않는 법인도 있고 솔직히 그냥 굳이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법인도 있긴 해. 근데 상관없다 생각하는 법인이 더 많은 것 같긴 해. 숫자는. 근데 그게 2년 이상 차이가 나는 애가 들어오면 그건 보여. 그건 좀 그래. 그건 보여. 2년은 좀 그래. 그 정도는 참고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래요. 뭐 진짜 뭐 면접 보고 자소 쓰고 이거에 대한 얘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고 뭐 기본적인 얘기들은 조금 기억을 해주시되 일단 공대 변호사님이 하신 얘기가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고야. 네. 그거는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잘해야 된다, 가볍지 않으나 진중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건데 좀 뭐라 그럴까 좀 방송 제시를 좀 잘해주시고 유튜브 보면서 야 이거 노트 해야겠다. 내가 되게 좋은 얘기 많이 진짜 나왔어. 좋은 얘기 했어. 어쨌든
하루 이틀 그 사이에 결정되는 그 시간이 자기가 평가업계에 몸담고 나서 가야 될 어떤 굉장히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좋은 법인의 취직을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리고 축하드릴게요.